그럼 니키는 만나는 남자친구는 있어? 아니, 없어요. 없어요. 연애, 마지막 연애가 없어요. 언제? 아, 없어? 없어요. 모쏠이야? 본 적이 없어, 사실. 나 마이크, 저기, 들어놔 봐봐. 들어와요. 좋아. 할 게 진짜 많아. 그래요? 지금 이제 녹화하고 있어. 이제 하면 돼요? 응. 아, 드디어. 두 분이서 먼저 여기 목차란에는 두 분이서 먼저 최근 근황 토크 하시다가 얘기하다가 아, 맞다. 우리 잔뜩 그냥 얘기하자. 토크 해야 되겠다. 오케이. 뭐, 아무튼 이렇게 저는 또 이런 팟캐스트에 저를 초대해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 호스트잖아요. 네. 일단은 저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저 과묵하고 조용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크레이지 큐는 술을 먹으면 되는데. 저요? 술 먹으면 막 침 튀기면서 얘기하는. 술 안 먹어도 침 튀기면서 얘기해요, 원래. 오늘 첫 번째 이 게스트 와, 너 진행 잘한다. 소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 안 해도 물 되겠다. 흐르듯이 저를 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그렇지. 본인 소개 본인이 하면 안 네, 될까? 제가 우리? 하지요. Hi, international friends. I'm Nikki. I'm performance movement artist from Prefix Movement. I'm so exciting. I'm nervous because our first video content. Yeah, let's get started. 와, 근데 지금 우리 영어로 소개하라고 하진 않았는데 영어 잘한다, 너. 저희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고 좀 저는 인터내셔널 네, 그럼요. 겨냥했구나. 네. 자막 영어로 나갈 거야. 오. 그래도 직접 얘기하는 거랑 다르죠. 근데 난 이런 자신감이 좋아요, 저는. 약간 저렇게 영어로 자기 자신을 또 소개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감이잖아요, 저런 거. 저희 또 워너뮤직에 걸맞게 국제적으로 바라보고 활동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참 오늘 진짜 컨셉 잡아야겠다. 그치? 근데 오늘 근데 우리가 이게 첫 번째 게스트를 모시고 첫 번째 촬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다소 좀 갈피를 못 잡을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하다 보면은 감 잡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 니키는 처음으로 이렇게 프리픽스에서 섭외 요청이 들어갔을 때 기분이 좀 어땠어? 지금 딱 이런 게 필요한 시점에 딱 나타난 것 같아요. 이 시스템이. 저도 이제 어린 나이가 아니니까 앞으로의 시간을 1년 1년 투자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도 한번 내 미래를 걸어볼 법한 프로젝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해보고 결정하자. 그러면 일단 지금 나이 잘 모르니까 보는 사람들은 우리는 알고 있지만 너 나이가 지금 저는 96년생입니다. 어린 나이는 아니지. 그렇죠. 이제 좀 있으면 아니구나. 시집은 늦게 가도 시집갈 나이는 아니구나. 니키킴은 그럼 뭐뭐뭐 할 줄 알아? 어떤 스타일들? 저는 처음에는 힙합이 너무 멋있어서 힙합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야매라고 하죠. 야매로 제가 제일 친한 친구가 와킹을 하는데 이제 그 친구 보면서 그냥 혼자서 와킹 좀 따라 하다가 최근에는 막 약간 보깅도 배우기 시작했고 하면서 제가 배웠던 것들을 토대로 플러스 내가 지금 뭐를 표현하고 싶나 이런 걸 더해서 안무를 주로 많이 짜고 있어요. 그러면 힙합, 와킹, 보깅, 그다음 안무? 그렇죠. 와킹은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와킹은 아니야? 와킹은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처음 춤출 때는 힙합 아니었잖아. 처음 춤출 때는 그때는 다른 사람들도 좀 비슷하게 시작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가수가 되고 싶어서 TV에 있는 방송 안무를 따라하다가 노래를 배워볼까 춤을 배워볼까 하다가 춤이 조금 더 나한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학원을 가봐야겠다 이 생각을 해서 이제 학원을 가게 됐죠. 처음에 그 가수가 되고 싶어서 춤추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형도요? 나는 가수 보고 안무를 짜고 싶다고 시작해서. 와, 형은 처음부터 난 처음부터 안무 짰어. 춤 하나도 못 추는. 안무가의 피가 흐르셨군요.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근데
저는 진짜 가수가 너무 되고 싶어가지고. 근데 가수가 되려면 노래를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노래를 잘 못하니 춤으로 어떻게 한번 승부를 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춤을 열심히 했는데 그러다가 춤에 빠지게 된 케이스거든요, 저도. 나는 서태지와 아이들을 너무 좋아했는데 듀스 다 우리 때는 그랬잖아. 근데 저 서태지가 내 안무를 하면 얼마나 영광이야. 약간 이런 생각했어. 와,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는 형도 진짜 완전 되게 어떻게 보면 특이했네요, 진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막무가내 저런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의 안무를 내가 하고 싶다라고 근데 생각하고 그런 막무가내 용기가 있는 분들이 세상을 바꾼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못 바꿨잖아. 아니죠, 형 바꿨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프리픽스가 굉장히 이 대한민국 댄스 씬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 가면부터 되게 다양한 퍼포먼스들을 시도했었고 그 시도들로 인해서 댄서들의 어떤 저는 견문이 넓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양한 시도들을 할 수 있구나. 그다음 혹은 춤으로 이런 컨셉으로 표현할 수 있구나 등등. 그다음 저는 컨셉부터 퍼포먼스 그런 완벽함, 팀워크랑 구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획기적이었었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는 형이 한 획을 그었다고 생각하긴 해요. 안무씬이 없을 때 그 길을 좀 뚫어주신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저는 개인적으로 오리지널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들이 맞아.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리지널을 우리가 존중해주고 보호하고 대신에 또 다른 새로운 길을 하는 사람들 자체도 저는 또 존중해요. 왜냐면 이게 같이 융합이 돼야 문화가 더 발전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선택권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리지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리지널 좋아할 권리들이 있고 아니면 거기에서 변형된 어떤 새로운 형태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그걸 좋아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권한들이 내 생각과 내 마인드 어떤 거에 다르다고 해서 서로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냥 서로 다른 것 뿐이니까. 저는 그래서 오리지널도 좋아하고 새로운 크리에이티브하거나 좀 혁명적인 것들을 좋아하고 근데 둘 다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복용이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니키캠은 근데 처음부터 나도 다양한 걸 하고 싶어 해서 다양한 걸 한 거야? 아니면은 처음에 그냥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된 거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는 일단 안무를 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저는 처음에 춤출 때 배틀러가 돼서 1등을 해서 그 상금으로 먹고 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진짜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제가. 그때 완전 힙합 했었어. 네, 그럼 너 그때 배틀도 많이 나가고 그랬어? 많이는 아니어도 좀 꾸준히 계속 나가려고는 노력은 했었어요. 그러면 좋은 성적도 거둔 적 있어? 좋은 성적. 본선 진출까지가 저의 맥시멈이었어요. 그럼 본선 진출이 제일 가장 큰. 그렇죠. 배틀로서는. 그럼 프리픽스를 왜 들어오게 된 거야? 그때 처음 제가 춤을 췄을 때 프리스타일 힙합이라고 하죠. 그 당시에. 프리스타일 힙합과 당시에는 LA 힙합이라고 안무를 불렀었거든요. 맞아. LA 힙합과 프리스타일을 같이 하는 선생님한테 처음 배웠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안무랑 프리스타일을 같이 시작을 하게 된 경우인데 프리스타일을 하다가 언젠가 이렇게 하다 보면 1등을 하게 되고 1등을 하게 되면 수업도 하고 그런 식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춤을 추다가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이제 대학교에서 당시에 이제 유행하던 스타일의 안무를 처음 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 같이 하고 있긴 했었는데 제가 안무를 잘 짜는 상태는 아니었어가지고 그냥 힙합 하면서 안무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좀 열심히 해볼까 하다가 프리픽스라는 팀을 알게 된 거예요. 프리픽스라는 팀을 알게 되면서 안무를 짜는데 힙합도 이렇게 잘한다고? 프리스타일을 이렇게 한다고? 약간 이렇게 충격을 받은 거죠, 제가. 그 당시에 그 PPA라는 프리픽스라는 팀의 유닛 버전의 좀 더 큰 확장성 있는 그런 팀이 있었어요. 맞아. 그 팀의 프리스타일 잼 영상을 보고 이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나도 한 30쯤 되면 프리스타일이랑 안무를 같이 하는 저런 팀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은 내가 언젠가 저런 팀을 만들어야 되니까 저런 팀이 어떤 팀인지 알아야 되니까 일단 들어가 보자. 파이였네. 이런 느낌으로 들어간 거였어요. 앞으로 이제 처음에는. 3년 후에 아직 30살 안 됐으니까 3년 후에 만들겠네요. 21살 때 이제 10년 뒤에 나를 생각하면서 그러면 저 팀에 일단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될지 동향을 파악해 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였죠. 그러면은 힙합 하다가 사실 힙합 하다가 왁킹, 보깅 이런 쪽은 완전 스타일이 다르잖아. 네네. 근데 왜 갑자기 또 이렇게 스타일을 딱 바꾸게 된 거야? 프리픽스 때는 안 했었어. 네네, 프리픽스 그때는 안 때는 했어요. 힙합을 하다가 우리 팀 들어와서 안무를 이제 그때 하게 됐거든. 안무 위주로만. 안무만 했어, 그때는. 근데 그때 그러니까 프리스타일 하다 안무를 하는 거니까 완전 다른 거잖아. 그래서 엄청 많이 멘탈 나갔었어. 저 울 뻔했어요. 진짜. 피드백 받고 왜 울 뻔했어요. 어떤 게 제일 힘들었어? 그때 그리고 그때 내가 좀 말을 좀 세게 했을 때야. 신랄한 이제 피드백을 듣고 이제 처음 그런 피드백은 그동안 많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날카로운 피드백을 처음 들어본 거예요, 제가. 뭐라고 이제 했는데? 강한 어조로. 궁금하다, 야. 뭐라고 했었어? 그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괜찮아. 말을 하면 안 되고. 그 안무를 이제 수정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안무를 보시고, 너 안무, 그게 뭐야? 버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제가 너무 상처를 받아서, 당시 눈물이 여기까지 꾹 이렇게 차오르는데 제가 이걸 꾹 참고, 이러면서 제가 엄청. 그래서 버렸어? 아니면? 버리지 않고, 그때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그걸로 안무를 결국 영상을 찍었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영상을 찍긴 찍었었어요. 근데 너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었어? 아니면 너도 마음에 안 들었어? 당시에는 마음에 든다 이런 기준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이제 만들었던 거죠.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제가 그냥 그때는 막 늘어야 되고 옆 사람들 패키치면 안 되고 더 잘해야 되고 이런 마음에만 사로잡혀 있고 뭔가 내가 뭘 더 추구하냐 이런 걸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내가 힙합을 좋아하니까 힙합 스타일로 잘 짜야지 이런 생각으로만 안무를 이제 열심히 짰던 거죠. 그럼 처음 안무 짰을 때는 힙합 스타일로 힙합스럽게 안무를 짠 거야? 네네네.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짰었어요. 단장님이 연습을 시켰을 거 아니야. 어떤 게 가장 도움이 됐고, 이거는 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는 것도 있었어? 사실 당시에 단장님께서 트레이닝을 몸으로 같이 하시는 타입은 아니셨고 미션을 주시는 타입이었는데 저는 정말 많이 도움이 됐던 게 계속 옆에서 야, 얘 멋있지 않냐? 야, 이거 리듬 어떻게 타는 거야? 이렇게 계속 추천을 해주세요. 나 뭔지 알아. 그래서 근데 버릇이거든. 나는 내가 즐거운 거 같이 보여주고 싶어서. 근데 나중에 일영이도 그 얘기 했다. 근데 그게 진짜 그 견문이 엄청 넓어졌어요. 거기서 사실 지금 안무 짜는데 랩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늘다가 이렇게 늘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늘 때 터닝 포인트가 약간 그때 엄청 보여주시면서 나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이러면서 계속 그걸 찾으려고 왜 와 하는 것인가? 이걸 찾으려고 내가 보는 눈이 없는 걸까? 내 취향이 아니면 다른 건가? 이 생각을 엄청 고민을 하면서 보면서 그 견문이 확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몸으로 뭘 트레이닝하고 미션도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게 엄청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나도 그런 오신이 형이 나한테도 영상 많이 보내. 근데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다가 이렇게 어느 순간 이해가 되는 맞아요. 되더라고. 이래서 이게 멋있었구나. 내가 알던 사람은 이제 우리 팀에 있을 때는 보갱이었거든. 닉네임 보갱이었어. 보경이라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지은 이름. 정말 초딩 같은. 왜 그것도 귀여웠어. 근데 이름은 왜 바꾼 거야? 이름은 원래 항상 이름을 바꾸고 싶었는데 왜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보갱 별로였어, 너도? 네, 보갱은 너무. 누가 만들었어, 보갱? 보갱 제가 만들었죠. 제 이름인데 제가 만들었죠. 나는 형이 만들었다고. 당시에는 일단 그냥 보갱아 부르니까 댄서 네임이 있어야 하는 게고 해서 보갱으로 지었는데 어감이 제가 들었을 때 너무 별론 거예요. 어감이 너무. 넥스트 보갱. 뭔가 너무 약간 영양갱 같기도 하고. 뭔가 멋있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많이 들어갔던 소울, 일부러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이런 거 써서 울리는 발음으로 쓰고 싶어서 소울, 베이비, 무슨, 이런 리을이 들어가는 이름을 써야 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인스타그램을 보는데
당시 저희 학교 교수님이셨던 분이 과제를 내주셨는데 그때 과제를 내주셨던 게 각자 댄서를 정해주시고 그 댄서의 움직임을 너가 캐치해서 와라. 그 캐치를 해서 그 프리스타일을 하자. 프리스타일을 해라 하는 게 시험이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제 지정해주신 댄서의 이름이 니키였어요. 니키였고 그 댄서가 또 춤을 너무 잘 추는데 당시에 또 제가 많이 들었던 음악이 니키 미나지 음악이었거든요. 그래서 멋쟁이들은 다 니키인 건가? 그럼 나는 철자를 바꿔서 니키가 돼야겠다 해서 니키가 돼버린 거죠. 이름 근데 진짜 잘 잘 어울려. 어울려. 진짜. 뭔가 니키 같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니키는 안무 짤 때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해? 안무 짤 때는 당시에 내가 뭐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나 아니면 이 음악에서 좀 이거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다는 의도가 있는데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의도가 제일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뭘 하든 다른 게 좀 부족해도 의도를 충족을 하면 저한테는 되게 잘 만든 안무고 잘 만든 작품이거든요. 남의 걸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대회를 나가던 누구 안무 영상을 보던 이 사람이 이렇게 하려고 했구나 하는 의도가 느껴지느냐 아니냐 이게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두 번째가 이제 음악의 느낌과 어우러지느냐 음악의 바이브에 맞느냐 이거고 세 번째가 이제 퀄리티 다른 분들은 이제 프리스타일 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분들은 퀄리티를 첫 번째로 두는 경우도 되게 많으신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퀄리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의도가 저한테는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음악, 세 번째가 퀄리티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본인이 짠 안무 중에서 난 이 안무는 정말 마음에 든다 이런 게 있어? 안무 내 인생에 이게 최고의 작품이다 이런 거. 최대적. 사람들이 찾아볼 수 있게. 그러면 제가 추천하는 제 안무나 작품을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그러면은 이걸로 저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 그 2018년도였나 19년도쯤에 피드백 컴페티션이라는 대회가 있어요. 근데 그 대회에 솔로 부문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외계인을 표현한 퍼포먼스가 있었거든요. 뭐라고 치면 나와? 그럼 유튜브에? 그냥 니키킴 채널에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이렇게 니키킴 유튜브 홍보를 또 NIKKIKEM 그거 하나랑. 네, 그거 하나 하고 나머지 두 개는 그냥 제 컨셉 비디오인데 하나는 가장 최근에 짠 제목이 이제 멀더예요. 멀더인데 이제 멀더가 이제 살인마를 이제 멀더라고 하는데 멀더하고 두 번째는 저희 팀 키캣이라는 팀을 같이 하고 있는데 팀원 친구들이랑 안무는 제가 다 짰는데 이제 다른 거는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거든요. 의상이라든지 전체적인 진행할 때 이루어지는 것들을 친구들 되게 많이 도와줬는데 그 곡은 이제 구디스 시아라의 구디스라는 곡에 짠 안무 영상이에요. 그건 정말 그냥 안무만 딱 들어가요. 그러면 니키 팀 치고 구디스 치면 나오는 거야? 네네네네. 나 궁금한 거 있어. MBTI가 어떻게 돼? 저 맞춰보세요. 형 근데 이거 알아요? MBTI의 그 성향? 나 뭐 잘 몰라. J면 뭐 어떤 성향이다 이런 거 알아요? 나 잘 몰라서 내 것도 항상 와이프한테 물어봐. 나도 사실 잘 모르는데 그래도 이제 보는 사람들은 알 거 아니야? MBTI에 대한 그 성향들을. 내가 기억하는 건 너랑 나랑 같아. 맞아요. 진짜요? 네. 똑같아. 우와. 근데 맞춰보세요. 비슷한 면 많어. 일단 E. 그 다음 N. P, J. P랑 J가 같은 위치여서 그 F랑 T 중에 고르셔야 돼요. F랑 T 중에 뭘 고르셔야 모르면서 되고 물어봐. 잘 몰라요. T랑 J 중에 고르셔야 돼요. 잘한다, 너. 니키가 MBTI 확실히 저희보다 젊네요. 저희는 INTP. INTP? 네네. 난 인트지, 이거 뭐라 그래? 인트지? 인팁. 인티. 형 알고 있었어요? 난 맨날 와이프한테 물어봐. 제가 보통 보면은 40대 넘어가는 분들 보면은 그 혈액형 물어보지. MBTI 잘 물어보고 혈액형 위주로 많이 물어보고 이제 밑으로는 MBTI를 물어보더라고요. MBTI 어떻게 되세요? 나는 인프제였던 것 같아요. INPJ. INFJ. 인프제면 FJ. INFJ. 내가 봤을 INFJ 때는 하나 셋이 빼고. 똑같은데. 근데 예전에 저희 한번 인터뷰 전에 뵀었잖아요.
그때 나는 생각보다 제가 이제 그때 말씀하셨던 게 나는 생각보다 긴장을 정말 많이 하고 내려오면 생각이 안 나 그러셨잖아요. 맞아. 근데 제가 그걸 그전에는 쌤 영상을 볼 때 그냥 잘하신다 이렇게만 봤는데 이 이후에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엄청 계시는데 긴장해. 정말 표현하려고 노력하시는구나 근데 보이는 거예요. 나는 그 무대 위에서 그게 티가 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항상 포커페이스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티가 나던데. 그래. 형은 알겠지. 저는 근데 모르고 볼 땐 몰랐어요. 모르고 볼 땐 근데 모르지. 보통은 다 몰라. 그리고 모르고 내가 이거를 어떤 유명한 오지 댄서들한테도 물어봤어. 혹시 무대에 올라갈 때 긴장하는지. 근데 그 사람이 항상 나한테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난 평생을 긴장하면서 살았대. 무대에 올라갈 때. 근데 우리는 봤을 때 모르잖아요. 근데 굉장히 긴장하는 스타일이래. 마음 되게 여려. 마음이 좀 여리긴 하지. 남자는 평생 3번 우는데 나 하루에 3번 우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최근엔 어떤 일로? 아기가 생기고 나이가 드니까 눈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자주 울어요. 저는 막 그게 최근에 나는 솔로 보면서도 울었고 굉장히 슬픈 사연을 보면서 막 나도 같이 울고 있었고 어떨 때는 그냥 노래만 들어도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가끔 운전하다가 이런 우울한 얘기는 하지 말고 근데 감수성이 풍부해진 거죠. 그만큼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조금은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하고 공감하려고 하고 그런 게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아기를 키우면서 더 생긴 것 같아요. 니키 성격은 어때요? 니키 엄청 멘탈 약하지. 근데 지금 내가 저번에 같이 한번 몇 번 얘기했을 때는 니키도 스트레이트 할 때는 굉장히 스트레이트한 것 스트레이트해. 같아요. 난 그래서 그게 좋아. 그리고 저는 니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또 패션 같은 게 굉장히 특이하잖아. 너는 감사합니다. 옷 입을 때 어떤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옷을 골라? 이렇게 살 때? 남은 안 어울리지만 전 어울려야 돼요. 그런 걸 골라? 네, 남이 안 얘- 입지만. 얘랑 나랑 쇼핑 비슷하더라고. 해외 배송 많이 맞아요, 사고 해외 남들이 배송. 안 사는 거 살려고 알리에서 지금 이거 뭐야? 이게 통으로 돼 있는 옷을 뭐라 멜빵, 그래? 점프스트입니다. 이런 이것도 것도 해외 사실 배송. 소화하기 힘들죠, 보통 사람들. 감사합니다. 그럼 니키는 만나는 남자친구는 있어?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연애 마지막 연애 없어요. 없어? 없어요. 모쏠이야? 네. 진짜로? 네. 아니 우리 니키처럼 이렇게 매력적인 여자를 왜 남자들이 가만둘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아니에요. 꼭 그렇게 얘기해 주자 남자. 다들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진짜 그래? 아유 우리 니키 솔로라니까 네 DM 열려 있습니다. 근데 27이지? 27 모태솔로 흔치 않죠. 흔치 않지. 본 적이 없어 사실. 요즘에 수우파가 많이 다시 이제 방송 시작했잖아. 그런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 나도 저기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댄서 씬이 커지고 이런 좋은 영향을 주는 거에서는 너무 좋은 건 저도 똑같이 하는 생각인데 저는 항상 그 스우파 1 때 보고 항상 바랬던 게 스우파 그 개인 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솔로 버전이 있었으면. 앰비셔스처럼. 네네, 앰비셔스처럼. 그래서 전 앰비셔스 여자 버전은 도대체 왜 안 생기는 거야? 비앰비셔스 참가해서 거기서도 울었었어. 저도 봤어요. 떨어졌잖아요. 봤어? 운 거? 네, 저도 봤어요. 말씀하시는 거 보고 되게 가슴이 따뜻한 분이시구나. 그런 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나가면 잘할 것 같아. 앰비셔스 여자 버전 나가면 진짜 잘할 것 같아. 전 준비돼 있으니까 빨리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수우파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무조건 나가는 거. 그룹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섭외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만 운이 일단 따라줘야 되는 건데 만약에 솔로 버전 지원이 생긴다. 저는 바로 좋네. 바로 갑니다. 10년 뒤엔 뭐 하고 있을 것 같아? 10년 뒤에 전 10년 뒤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춤 말고? 네. 진짜? 뭐? 저는 하고 싶은 건 늘 많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을 하면 너무 자기 애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재능이 진짜 많다고 저 스스로를 생각해서 하나만 시키면 아까운 것 같아요. 지금도 메이크업 같은 거를 막 하고, 사진 같은 걸 찍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영화 보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영화 이렇게 분석해서 보는 영상도 많이 요즘에는 잘 안 보는데 한창 그런 영화 리뷰를 정말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스터 에그, 뭐 오브제, 막 뭐 넣고 여기 이런 뜻이 숨어 있고 이런 거 보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제 영상에서도 그런 거 숨겨 놓을 때가 가끔씩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그런 걸 기획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연기도 배워보고 싶고 지금 옷도 좋아하니까 또 나중에 이거에 대한 열망이 커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향수 찾아보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향수 막 무슨 향조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거 보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또 올해 들어서 바뀐 게 원래 예전에는 댄서들만 만났거든요. 댄서 아니면 생산적이지 않은 만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꼭 이게 남녀 이성 간에 이런 게 아니어도, 연습이 아니어도, 댄서들을 만났을 때 나누는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산적이려면 댄서를 만나야 되고, 그 외에 시간이 조금은 불필요하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댄서가 아닌 사람들이랑 대화를 오히려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오히려 댄서 아닌 사람을 만났을 때, 기본적으로 다른 분야의 사람, 너와 나,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그림하는 친구를 만난다고 치면 서로 어떤 분야인지 알잖아요. 아는 상태인데 오히려 같은 분야의 사람을 만나면 의도한 건 아니지만 견제를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아까 얘기한 승부욕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댄서들끼리의 관계가 사적인 관계이면서 동시에 비즈니스인 관계가 돼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 어떻게 춤추는지 다 알고 하다 보니까 얘기하면서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원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니까 오히려 다른 분야 사람들을 만났을 때 너는 이런 걸 하고 있네? 너무 멋지다. 그래서 딱 리스펙이 있는 상태에서 서로 얘기를 하는데 또 같은 예술 분야면 말은 또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랑 있을 때 리스펙이 깔린 상태에서 공통 분모를 얘기하니까 긍정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댄서들끼리 만나면 너무 친근하고 좋지만 안 좋은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거는 제 나이가 어리지 않다 보니까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고 뭐가 어떻고 이건 이랬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부정적인 얘기도 좀 많이 하게 됐는데 오히려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랑 너 너무 멋있다. 이렇게 더 해봐 하고 그렇게 해볼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더 긍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고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을 하게 된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일을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서. 왠지 그럴 것 같아. 느낌이. 나도 근데 주위에 활동하면서 친했던 사람들이 뭐 래퍼, 이런 뭐 작곡가, 뭐 이런 사람들이라서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다른 분야니까 그냥 뭘 해도 좋아해주고 하니까 오히려 자신감 없고. 근데 자기 댄서들끼리 만날 때 댄서들의 성향이 아니고 자기가 그게 전문가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냉정하게 보는 것 같아. 네네, 자기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비판적인 말도 많이 나오고 하는 것 같아. 그 아티스트랑 작업한 적 있었잖아. 네네네네. 어떻게 하다가 하게 된 거야? 그것도 좀 특이한데, 그 친구 이름이 썸머소울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당시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살고 있었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살고 있었는데 학교를 다니는 상태였고 저는 한국에서 계속 그 당시가 딱 프리픽스 연습생일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습을 하다가 그때 한창 사운드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을 할 때였는데 사운드 클라우드로 음악을 이제 디깅이라고 하죠. 디깅을 하다가 우와 이 노래 너무 좋다 해서 그 음악의 연습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음악에 춤춘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또 태그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걸 본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걸 좋게 봐서 서로 연락을 몇 번 주고 받다가 DM으로? 네네네. 우와. 그러다가 그 친구가 한국에 이제 오게 된 거죠. 나 이제 활동을 제대로 해봐야겠다. 해서 한국에 와서 만나고 그렇게 몇 번씩 연락을 주고 받다가 그 친구가 이제 음악을 내게 됐는데 피처링 분이 저스티스님인 거예요. 근데 저는 저스티스님의 굉장한 팬이었거든요. 앨범도 사고 막 이런 상태였는데 작업장에서 만나서 한번 안면을 트게 됐어요. 트게 됐는데 갑자기 저스티스님이 작년에 그냥 대뜸 DM으로 혹시 전화 가능하실까요? 이래서 번호를 드렸더니 제가 이번에 이런 곡을 내게 되는데 혹시 안무를 담당해 주실 수 있냐? 네, 맘대로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싫다고 할 이유가 없으니까 좋아요 했는데 심지어
저스티스가 개인적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연락한 네네, 거야? 다이렉트로 연락이 와우. 오신 거. 딱히 거치는 건 없고 그냥 다이렉트로 연락이 오셔서 그런 경우가 흔치 않은데. 그러니까요. 그 제목이 뭐야? 레드필이라는 레드필? 네. 찾아보면 나와? 네네 나와요. 딩고에서 감상하실 수 있고 또 퍼포먼스 버전 영상을 또 따로 냈어요. 그래서 뮤직비디오 날 혹시 오실 수 있냐고 또 연락을 하셔가지고 가서 딱 춤만 이렇게 세로 캠으로 따로 따서 또 영상이 따로 있어요. 이거라지. 이제 슬슬. 마무리할까? 네, 니키는 오늘 소감이 어때? 저는 즐거웠습니다. 말 잘하던데? 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전 너무 좋았어요. 전 진짜. 약간 이런 걸 늘 바랬던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니키를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부분을 정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친해진 느낌? 앞으로 더 편하게 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진짜 니키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됐고 그다음 뭐 한편으로는 또 대단하다는 생각도 하게 됐고 서로 좋았습니다. 상처받을까봐 걱정하지 말고. 마음이 여려서 여린 걸 오늘 알아요. 상처받을 오늘 얘기를 안 한 쌤이 것 같은데. 실수한 거 있니? 오늘 너가 추천하는 사람을 다음 게스트로 모셔야 될 수도 있어. 스펠라? 스텔라, 와우. 괜찮을 것 같아. 저도요. 최근에 해외 다니시면서 영감 받은 것도 되게 많으실 것 같고 또 그분의 사상이 조금 궁금해요. 스펠라 쌤 어저께 그 파티 후기 영상이랑 지금 사진 보니까 더 그날 술 먹고 얘기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 그날 그럼 술 먹으면서 얘기해요. 좋아요. 그날 제가 차를 안 끌고 와야겠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스.